나이스 올라간 상태에서 그때 이제 생계를 보내주시거든요. 그러면 나이스 올라간 상태에서 생계를 분석하면 안녕하세요. 맘띠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면접이 다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과세트 방송하고, 그다음 우리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들, 이제 예비 고2, 예비 고3 학생들에게 이제 유리한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2학기 기말이 끝나고 나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관련돼서 말씀드릴까 해서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1학년들 2학기 기말 끝나죠? 우리 고등학교 2학년들 이번 2학기 기말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때가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생기부 마무리 신경을 쓸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종 이제 저희가 이제 학부모님들이 그래요. 생계부를 분석하고 점검해달라고 하셨는데,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종종 나이스 올라간 상태에서 그때 이제 생계를 보내주시거든요. 그러면 나이스 올라간 상태에서 생계를 분석하면 좀 안타까운 점이 좀 많이 있어요. 좀 이 점을 보완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점을 보완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들이 많이 있고, 좀 이것을 어떤 주제로 연계해서 심화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좀 그런 아쉬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들이 나이스 올라가면 고칠 수가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점에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들 같은 경우 더구나가 이제 이야기 기말 끝났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1년 동안 뭘 하셨습니까? 수행평가 하셨겠죠. 그래서 수행평가를 여러분들 잘 검토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수행평가를 연계해서 어떻게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혹시 그 수행평가를 통해서 어떤 보고서 주제로 심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어떤 독서로 심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그 수행평가를 통해서 어떤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결론 도출을 심화시킬 것인지, 이런 점들을 현재 여러분들 고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 또 두 번째로 뭘 고심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때 어떻게 생활기록부를 마무리하느냐에 따라서 내년 여러분들의 생활기록부 퀄리티가 달라진다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생활기록부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가 아니라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2학년과 3학년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아이들이 연계성에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도 종종 그렇거든요. 생기부가 아예 연계성에 맞지가 않아요. 딱딱 떨어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학종으로는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기부를 내년으로 어떻게 연계해서 내가 이번 활동을 통해서 내년을 어떤 점을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을 좀 연결시킬 것인지 대략 기본적인 청사진을 그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죠.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달라져야 돼요. 보통 고등학교 1학년도 이렇게 해야 돼. 그건 아닙니다. 먼저 고등학교 1학년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틀립니다. 겨울방학 때가. 고등학교 1학년이라면 내년에 학과 최우선 두 개를 어떻게 연결시킬지 고심하실 필요가 있는데, 먼저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한번 솔직히 한번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 말 그대로 원하는 학과가 있다라는 말, 예를 들어서 대부분 그러죠. 자기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 딱 됐단 말, 1학년인데 봤더니 보통 이제 요즘에 인기 있는 거, 보통 의대, 약대 아니면 생명공학이라든지 우리 학생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많이 선호한다.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그쪽을 쫙 봤어. 우리 남학생은 반대쪽 공학도 쭉 봤는데 말이야. 내신이 안 나온단 말이야. 내신이 안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걸로 계속 나간다 약간 무리일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도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뭐가 있었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한 가지 활동하지 말고 호기심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이야. 그래, 반도체도 하고, 상용도 해보고, 의대도 파보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진로 탐색하는 것을 고등학교 1학년 때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왜? 그때 보고 나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그때 여러분들 결정하셔야 돼. 내신을 먼저 딱 보셔. 내신 보고 나서, 그때 학과보다는 대학교를 한번 여러분들 목표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무슨 대학교를 목표로 할 것인지 그 점을 한번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그래 이 등급으로 내가 그 대학교에 갈 수 있는 게 무슨 학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또 그 학과가 또 경쟁률이 있는 줄 봐야 돼. 경쟁률 너무 세버리면 안 되죠, 솔직히. 생명이 인기 있는 학과는 경쟁이 너무 세잖아. 그래서 좀 경쟁률을 좀 약간 좀 취약한 학과에 맞춰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떻게 생계로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것은 매우 현실적이고 매우 그것은 실속이 있는 겁니다. 종종 올해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 좀 이렇게 학교에 한 학생이 있는데 굉장히 좀 생소한 학과를 썼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 생소한 학과로만 쭉 맞춰 나갔어요, 그 학생이. 근데
정말 그것은 좀 약간 이제 좀 인기는 그런 없는 학과야. 그랬다 봤더니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을 봤더니 그 아이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생명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많이 했어. 다행히 그런 이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학과에 맞춰가는 설계부를 쭉 3월 때 심화시켜 나와가지고 그 학생 본인이 원하는 대학교에 일치 합격하고 면접까지 봤다라는 말이야. 이처럼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라면 여러분들 활동과 내신 다, 그 내신을 아주 냉정하게 보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아, 그래. 내가 무슨 대학교를 가고 싶다. 근데 그 대학교에서 어떤 학과에 맞춰서 생기면 나가겠다. 이런 점으로 고등학교 1학년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라면, 고등학교 1학년, 죄송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라면 이제 보통 자신이 이제, 자기가 미커를 가고 있으면 미커라면 당연히 어문결과 같이 연계하는 것도 있고요. 생명이랑 환경과 연결시킬 수도 있고, 산림과도 연결시킬 수도 있고, 반도체랑 물리 아니면 전자전기라면 말 그대로 뭐야? 수학과도 연결시켜가지고 같이 고1 때 그렇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생계로 만들어 나가면서 대학교로 올릴 수 있는 방안, 그 기회, 그것을 마련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고등학교 1학년이라면 고등학교 2학년이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1년 동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동안 쭉 1년 동안 수행평가, 독서 모든 거 다 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서 1년 동안 여러분들 진로 역량이 잘 도드라졌는지 검토하실 필요가 있고 내년에 그 진로 역량과 함께 진로 역량과 학업 역량 이 두 가지를 같이 연계해서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를 고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종종 그렇게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과를 확 돌려버릴까?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과를 확 돌려버리면 교과 전형 같은 게 가능할 수 있겠죠. 교과 전형이라면 어차피 내신 위주니까 하지만 본인이 내가 고등학교 1년 이 활동했는데 내신은 좀 안 될 것 같아. 아, 그래. 그럼 내가 어떤 학과를 학종으로 가기 위해서 고3 때 좀 열심히 해서 거기 학종으로 가면 되겠지라고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저는 좀 추천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건 솔직히 힘들기 때문에 아싸리 여러분들이 끝까지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들어 왔던 그 생기부를 연계해서 3학년 때 어떻게 연결시킬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생계를 어떻게 여러분들 점검하고 보완해야 될까? 먼저 첫 번째 단지 활동만 나왔는지 그 좀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신 이상 합격한 여러분의 선배님들 그 생계부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단지 활동과 주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가 나왔냐면 해결해 나가는 학업 과정에서 진로 역량 도출됐고요. 거기에서 학업 역량도 같이 도출이 됐다라는 말이야. 그 작년에 제가 그때 방송에서 말씀드렸었죠. 내신 2.7 정도 되는 그 일반고 남학생이 한양대 국제학부 합격한 남학생 생활 기록부를 보면 그 학생, 물론 그 학생 주제를 했긴 했겠죠. 하지만 그것을 하는 활동하는 과정이 디테일한 그 과정 속에서 성장하는 게 보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일단 세 번째, 진로와 밀접한 활동을 했으면 그 점에 혹시 독서를 연계시킬 수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그 독서가 연계되는 점검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유가 올해 면접에서도요, 진로와 관련된 독서 많이 물어봤어요. 즉, 독서가 본라인드 처리가 됐다고 해서 대학교에서 책을 많이 보지 않는다는 건 절대 아니죠. 대학교는 책을 좋아하는 학생을 좋아한다라는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로와 관련된 보고서 활동도 했어. 진로와 관련된 수행평가도. 근데, 진로와 관련된 어떤 독서심화 연계가 없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약간 이상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진로와 밀접 활동에도 어떤 독서를 연계해서 심화시킬 수 있는지 그 점을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일단은 뻔한 주제를 많이 사용합니다. 일단은 뭐 우리 생명공학 계열은 반드시 뭐 DNA 추출 실험이라든지 뭐 mRNA라든지 뭐 또 아니면 텔로메어레스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약물의 흡수 뭐 밀접한 혈류 농도 이제 그 일반 다 들어가 포화제 벌써 다 들어가 일반적으로. 근데 우리 컴퓨터 공학 박사는 뭐가 들어가서 네 뭐 경사하간법도 들어가기도 하고 데이터 처리하는데 어떤 벡터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그런 점도 하고 그 다음에 좀 알고 있는 활동 다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야. 근데 이 주제를 하더라도 어떤 학생은 똑같은 주제를 썼는데도 학업 역량이 드러나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어떤 학생은 주제만 나온 학생이 있어요. 자, 바꿔 생각하세요. 대학교 평가자는요, 제일 먼저 뭘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학업 역량을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거의 그 주제가 다 비슷비슷해. 경영학과든가, 아니면 뭐 컴공이나 비슷비슷한, 안 봐도 비디오거든. 그러면은 그 주제도 좋다. 그거야. 그러면 그 주제에 있어서 본인의 어떤 학업적인 역량이 좀 드러냈는지 이 점 좀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다섯 번째, 우리 학생들 지금 많이 보고서 많이 작성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뭐 수행평가라든지. 근데
일단 이제 보고서도 좋긴 좋아요. 근데 보고서만 하지 말고 올 겨울에 혹시 뭐 여러분들 진로와 관련된 어떤 설문조사 혹은 어떤 좀 연계해서 실험도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점도 꼭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서 보고서 수행평가 거의 보고서 위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보고서를 완전히 도배한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직접 발품 팔아서 활동했던가 아니면 독서 이런 점 연계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 부족한 점이 발견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 겨울에 반드시 보완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궁금하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아직 생활기록부가 나오지가 않았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도 수행평가했던 거, 그거 전부 다 지워버려서 아니잖아. 잘 저장했잖아. 그렇죠? 여러분들이 읽었던 독서 있어요, 없어요? 독서 1조. 그것도 여러분들 잘 저장했잖아. 그 활동에서 연계시키면 돼. 아니면 여러분들 교과서 한번 봐보세요. 특히 전공과 밀접한 과목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뭐 미적분이나 물리라든지 아니면 뭐 거기에 정치화법이라든지 뭐 그 사회문화가 있었겠죠. 그러면 여러분의 전공과 관련해서 교과하고 연계시켜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무슨 설문조사 할 수 있을 것인지, 그저 하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정말 매년 안타까운 학생들이 생활기록부가 나이스에 올라가고 나서 점검하고 보완해달라고 정말 안타깝다라는 말이야. 지금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했던 활동들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어떻게 보완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와 관련된 과목과 동아리 및 진로 활동 여러분들 어떻게 보완할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이스에 이미 올라가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겨울방학 때 반드시 점검하고 보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